호남에서 지금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예. 순천 지역에서 맞습니다.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언론들이 물론 지금 뭐 여러 신당들이 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준석 이낙연 신당인데 네.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낙연 신당 내부는 아니지만 이준석 지금 대표 현재 대표가 됐죠. 대표와 이현우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한테 네. 호남 출마해라. 그 견인차 역할 해달라. 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호남 출마하면 이낙연 전 대표 당선 가능합니까? 개망신 당할 겁니다. 개망신. 예, 그러니까 저한테 와도 예. 순천에 와도 제가 이길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시민들, 호남민들 수준이요. 이미 저런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님 같은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정치인의 수준을 이미 넘어서 가지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저희들보다 더 많이 하세요. 저희들이 모르는 걸 막 가르쳐 주시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다고. 네. 이낙연은 이미 끝났다 얘기를 실제로 이제 그 경선 때 그래도 한 50% 우리 이재명 네. 대표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랬었죠 당시에. 그때 지지했던 그 50%의 호남민들도 이제는 대부분 돌아섰습니다. 대부분 예, 돌아섰다. 대부분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찍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표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망신당할까봐 출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출마를 못한다. 못합니다. 예. 그 1박 2일 동안 호남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의견을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그러니까 김문수 특보가 볼 때 호남에서 활동하신 분의 의견을 볼 때는 안 된다. 어디를 나오든 호남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서서 안 된다는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아마 진짜 욕을요. 욕을 많이 바가지로 한다. 먹을 겁니다. 예, 완전히 저거는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 뭐 당 대표, 뭐 국회의원, 5선 도지사 정말 민주당 간판으로 대통령 빼놓고 누릴 수 있는 걸 너무 많이 누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당직 하나 제대로 맡은 거 없이 평생 민주당을 지켜온 우리 호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눈물을 흘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지키고 또 호남 사람 갖고는 안 되면 우리 또 영남이 훌륭한 노무현, 문재인 또 이렇게라도 내세워서 호남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국회의원이 더 많이 되게 하고 이게 호남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그렇죠. 예, 이렇게 크게 봐요. 오히려 우리 보통의 정치인들보다 이 호남민들의 그 집단 지성이 훨씬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택도 없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고 참 말씀하세요. 자기 소위 측근이라고 하는 그 전남 광주에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반대를 해버리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군요. 그분들이 우리는 절대 안 간다. 그리고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그렇죠. 끝난 거 아닙니까? 할당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도 지역구에 가보면 웬만하면 당신 측근이니까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이낙연 같이 가 우리가 도와줄게 명분이 있으면 웬만하면 보통 그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측근이 있는 지역에마저도 똑같이 우리 호남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이낙연 끝났다. 그만둬라.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겁나서 자기 총선이 당장 나면 아유 반응 보면 당장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살고 봐야지 뭐 내가 언제 뭐 이렇게 바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이제 현실이기도 하고 현실이다. 그걸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니 문제는 뭐냐면 보수 언론들이나 보수 패널들은 자꾸 나와가지고 호남의 맹주다. 호남은 이낙연 대표를 전 대표를 지지하고 뭐 호남에선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 괴리감이 있는데 저들은 뻔하죠. 이제 갈등을 좀이라도 부추겨보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지율이 안 나와서 개망신을 당하더라도 그 전까지 활용 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왜냐면 뭐 사람 그렇잖아요. 그 한동훈 뭐 어디 광주 호남에 와서 막 셀카를 찍었다는데 보면은 그 많은 군중 중에 자기 뭐 이제 팬들이 있겠죠. 뭐 몇 지지자들이 있겠죠. 얼마나 뭐 5사람 뭐 2-3사람 가서 셀카 찍은 걸 갖고 이제 언론에는 그걸 대해서 투표를 하면서 호남에 가서도 이렇게 셀카 찍어주는 이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그런 가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낙연 어쨌든 호남에 막 돌아다니고 하면 그걸 화면에 하루 종일 내보내면서 호남이 반쪽알이 지금
박살났습니다 하면서 계속 되죠. 갈등 부추기고 맞아요. 혼란을 주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보도가 계속 되면서 민주당 사람들을 괴롭히고 의혹을 떨어뜨리는 아마 그 용도로 써먹으려고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전혀 개망신당하고 창피당해서도 아마 출마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시에 대선 후보였잖아요, 민주당. 예. 그때 같이 활동하셨죠? 예, 제가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네. 문제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호남에 있는 현역 의원들, 예. 지금 현역 의원들 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몇 명이나 이재명 대표를 당에서 어쨌든 선출된 경선 후보예요. 맞습니다. 뭐 자기 혼자 뭐 한다는 게 아니고 경선에서 경선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됐어요. 네. 얼마나 지지했습니까? 몇 명이나 현역 의원들, 지금 현역 의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전남에. 제가 전남의 현역 의원 중에는 그 주철현 의원이 한 분만 지지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처음에 이제 경선 때는 그분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정이 되면 당연히 다 같이 해줘요. 해줘요. 다 같이. 물론 하죠. 형식적으로는 했다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열심히 하는 거 안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당원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애 같다고 열심히 하는 이제 국회의원 같으면 정말 새벽부터 자기 선 가듯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도와달라고 막 골목 다니면서 이번에 이재명 표가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우리 호남 진짜 막 90% 100% 나올 정도로 좀 더 해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네, 잘 안 보이고 심지어는 이제 경선 때 그 지방 의원이나 당원 중에서 이재명을 이제 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자유롭게 하게 놔둬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자면 모든 당원이 그 사람만 지지해야지 다른 사람 지지하면 뭐 못하게 하거나 그 장소에도 못 가게 하거나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독자적으로 그 이재명을 지지했던 시의원들 중에 컷오프 당하고 낙선한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도전자 중에서도 이재명 쪽에서 일을 했다거나 이재명 활동을 독자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예 그 컷오프 한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무소속이 지방선거 때 많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 이탈표나 불만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그때 당시에 열심히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당원들이 하는데 한 제가 알기로는 정말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열심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저 사실은 뭐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재명 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그거는 뭐 이렇게 웃어야 될지 뭐 그렇게라도 해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인간적으로 하여간 뭐 정치의 신뢰도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뭐 서로 지금 이재명 그 파리를 하고 있죠. 뭐 저는 그것을 굳이 뭐 나만 이재명이다라고 해서는 또 안 된다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라. 다만 이제 거짓말은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전에는 나는 이제 솔직히 나는 뭐 예전에는 이나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시점부터는 이재명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맞겠다. 있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이제 시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원래 그 가장 어려울 때부터 처음부터 정말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될 때, 될 무렵에 또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이게 다 알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것을 또 국민들이 알더라고요. 요즘에는 SNS를 자기들 스스로 올리기 때문에 이 사진 올려놓고 SNS 글 써놓은 거 보면 이분이 언제적부터 이재명을 뭐 지지를 했거나 적극적으로 했겠구나 하는 걸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또 지금이라도 다 같이 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그건 뭐 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 호남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후보가 보실 때, 그러니까 민심을 직접 왜냐하면 현장을 돌아다니실 거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그냥 합니다. 물어봅니다. 이제 이낙연 신당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뭐 열에 9명은 무슨 진짜 막 욕을 해요. 그런 정도 감정이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재명 대표님처럼
피습 사건이라든가 또 윤석열의 하는 행태를 보면서 더 그게 뭉쳐야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집권을 하고 있거나 뭐 여유가 있거나 좀 맞아 제3당도 필요하고 좀 우리도 좀 그럴 때면은 뭐 혹시 모르겠어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일반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뭐 저거는 아무 명분도 없다고 그렇게들 얘기하십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신인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아니고 도전자 입장에서 나오는 사람들 호남 지역에서 특히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의 장이든 의원들이든 네. 이 사람들이 현역 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공천과 연관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아무리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든 누구든 네. 신인 중에 이게 도전하는 분들을 돕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이익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크죠.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지방 의원도 해보고 또 이번에 국회의원도 출마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원 할 때 지방의원 입장에서 도전자 입장에서 불만이 뭐냐면은 왜 국회의원이 공정한 경선을 치러주고 해야 되는데 특정 후보를 막 편을 들어버리지? 그럼 편 들어준 후보는 뭐 때문에 그러지? 근데 인기는 국회의원이 편 들어준 사람 말고 다른 분이 사람이? 일반 국민들하고 당원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국회의원만 왜 저 편을 들지? 억울하고 불공정하네. 이런 걸 많이 느꼈죠. 느꼈고 근데 이제 또 반대로요. 국회의원 선거를 또 하다 보니까 지방의원들이 또 현직 국회의원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도전자는 아예 그냥 저 도와주지도 않고 뭐 찍힐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선출되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원인데 그렇죠. 왜 주인이 아닌 사람을 보면서 쫓아다니는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로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할 때 형식적인 중립을 유지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자기 지역구 사무실에 초대해 갖고 그 후보만을 위한 대회를 못 열게 돼 있습니다. 공동으로 개최를 해주거나 아예 안 부르거나 명문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로도 국회의원 이름으로 우리 지역구 당원님들 이번에 당 대표 누구를 뽑아주세요. 이거 못 보내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한 단계 내려와서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러면 해야 된다. 그러면 시도의원들이 중립을 지키게 해야 되고 또 시도의원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때는 거꾸로 국회의원이 중립을 지키게 해줘야 되고 이제 이제 당원들이 막 누구 지지하는 운동이야 얼마나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선출직들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당원의 명령을 따르고 그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들의 허락 없이 임의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렇게 선거 운동을 하거나 조직화돼 있는 거는 안 된다. 다만 이제 본 후보로 자기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면 이제 다른 당과 싸울 때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러나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서로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중립. 그리고 이제 단체장은 어차피 중립을 지키도록 지금 법제화 돼 있습니다. 단체장은. 단체장은 돼 있는데 단체장도 사실은 당내 선거에는 또 할 수 있다고 예전에 보니까 돼 있던데 하여간 다 그러나 선출직들은 본인 자체는 최소한 중립을 형식적으로라도 지키고 이제 나머지 당원들이 하는 거는 불도록 그렇게 좀 그래야 빚을 안 지게 되거든요. 빚을 안 지게. 그러니까 이제 특정 지방의원이 지금 국회의원을 돕지 않으면 빚을 안 지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의원도 지방자치 선거할 때 특정 후보를 안 밀어줘도 되는 서로 빚을 안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지방의원이 특정 국회의원을 도와줘 버리면 이 국회의원도 나중에 지방선거 공천할 때 반드시 다시 보답으로 해야죠. 공천을 해줘야죠. 무조건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그 지방원을 싫어하는데도 자기는 빚을 갚기 위해서 여기를 도와줘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당원들이 볼 때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많은 후보를 왜 저들끼리 저렇게 돕고 있나 이런 불만이 생겨서 결국은 민주당 전체가 인심을 잃게 되고 저 문제가 많은 집단이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립화를 서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맞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정하지 않아요. 게임이 룰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너무 불공정하지 않은 건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더 비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걸 좀 그렇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당원의 뜻을 가지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야합이지. 네, 야합을 계속해가면서 자기들만의 이 리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동떨어진 이제 그런 선거라든가 그런 행태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비리도 거기서 또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 생기는 인연을 거죠. 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오고 가게 되고 그럴 수도 이러다 있죠. 보니까 비리도 연결되고 하니까 당원과 국민을 모두 선출직은 계속 바라보게만 서로 중립화를 시켜놓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이제 제가 지방원도 해보고 국회의원 후보도 해보고 국회의원 이러면서 해보면서 양쪽 다 이렇게 입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심지어는 물론 아직 이제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때가 다가오면 아마 이제 현직 의원들, 지방원들이 서서히 또 이렇게 막 또 오고 막 이럽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중립화를 주장하면서 저 스스로도 지방의원들한테 무리하게 뭐 어디로 와라. 뭐 그렇게, 내가 막 되면 뭐 당신 도와줄게. 나중에 또 공천 줄게. 이런 얘기 자체도 안 하고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유롭게 다만 이제 저의 정책이라든가 또 제가 추구하는 정치 이런 걸 보고 이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이제 마음에 들게 하려고 얘는 쓰죠. 그렇죠. 하지만 강제적으로 그분들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런 것은 제 스스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